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소 낯선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현장인데요. 자, 이 현장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자,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 좀 어떡하라고 지금 둘이 싸우게. 지금 우리가 목소리 이렇게 열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지금 여기 보니까는 마이크가 지금 몇 대인데 지금. 총리 후보자들 쓰는 마이크고 아니 우리는 이제 녹음용 여러분들 제발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이게 지금 마이크 하나 가지고 지금 말하기 좋은 두 사람이 지금 의원님이 또 잡고 있네 이게. 예, 무엇보다 지금 그 2m 반경 이내에 우리 셋이서 마이크에 침 튀기면서 얘기한다는 거. 메르스 확산 오늘 이 시점에 국회 보좌관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했어요. 나가자. 어느 당이에요? 어느 당이에요? 어느 당? 새누리당이에요. 다행이네. 새누리당 의원들 다 마스크 쓰고 말하라 그래 전부. 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여기는 국회 본청 245호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저희는 저녁 시간을 틈타서 빈 방을 여기를 잠깐 쓰고 있어요. 의원님, 일단 이곳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본청에는 이런 회의 장소가 두 곳이 있거든요. 네. 245호와 246호인가요? 그렇게 네. 되는데 네. 반대쪽에 있는 공간은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의원총회 하는 좌석, 그러니까 계단처럼 이렇게 네네네네. 좌석이 돼 있는 좌석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위원회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큰 회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회의장 장소가 왼쪽 편에 있는 네. 245호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는 미국 가니까 네. 또 아메리카 얘기한다. 아니, 영어로 얘기했어요. 아니 영어로. 영어로 안 돼. In 저기 USA. 이 미국은 상임위원회가 네. 다 이 구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고개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목 디스크 오나 목 보다. 디스크 좀 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 맨날 의원들이 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는요 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저희도 그렇구나. 정보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위도 이래 돼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차이점은 운영이나 다른 상임위는 이렇게 원탁으로 돼 있다 치더라도 후보자나 장관이 의원석과 동일한 테이블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국정원장은 우리랑 같은 원탁에 앉아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있는 상임위원회가 약간 더 높아요. 네. 더 높고 네. 이제 밑에는 방청석이 있고 청문회를 받을 사람이 앞에 이제 네. 우리도 와 한 단 있죠. 높아요, 한 단. 한 단. 아니 그러면 한 단 정도요? 거긴 한 단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그렇군요. 높아요. 네. 여기는 아메리카가 아니니까 한 단 정도 높은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지금 입법조사관 한 분이 뭐 핸드폰을 검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다 빈 카메라,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촬영 기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 빈 방에서 의원님과 임태훈 소장님과 저 그리고 우리가 점거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무단으로. 우리가 무단으로 감금당하고 점거했어. 있는 거예요. 감금당한 거야? 감금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오니까 하나 기억나는. 우리가 계속 점거하면 파행이겠네. 파행이네. 끌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하고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 10분 정도는 파행시킬 수 있겠다. 내가 좀 무거우니까. 그래? 한 25분이 되겠다. 늘어지면 오징어처럼. 예. 아니, 저 여기 오니까 본청 안은 경위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들어네요. 걸려요. 아 네. 그렇군요. 금방 5분도 안 되는구나. 되겠다. 네. 아니 전 여기 오니까 옛날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여기서 국정조사 했었잖아요. 예. 제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김하영 씨가 대기했다가 이 나갔던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아 그렇군요. 네. 의미 있는 의미 역사적인 있는 장소에 자리에 지금 제가 앉아있네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기 그 천으로 좀 가려주실래요? 예.
커튼 쳐 커튼. 네.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그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수요일 날 방송을 미리 사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좀 첫날 스케치 어떠셨습니까? 예, 그 국무총리 후보와 관련한 청문회는 3일간 하도록 됩니다. 네. 이틀간 본인과 관련한 걸 하고 3일간 증인 채택을 하는데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트위터나 뭐 문자나 네. 이렇게. 근데 일단은 방송은 수요일 날 나가겠습니다만 월요일 첫째 날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도 파행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강하게 지르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도를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된다라는 게 첫날의 목표이고요. 네. 둘째 날부터는 현재 상황을 봐서 이게 도저히 청문회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성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리고 자료 요구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19금 자료들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월요일 날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이거든요. 네. 이 시간까지도 그 아무런 자료들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 화요일 오전에 그렇죠. 입장이 나올 텐데 이것은 수요일 날 나가는 방송이기 예. 때문에 입장을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자, 임태훈 소장님은 좀 보셨습니까? 청문회? 안 봤어요. 예. 아니, 안 보고 막 오면 어떡해요? 아니 왜냐하면 네. 보나 마나야? 보나 마나인 게 벌써 뭐 연합뉴스는 한 방이 실종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황당한 답변할 건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전할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없어요. 다만 지난번 총리는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네. 재미라도 있었는데 뭐 자료를 내놔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메리스 정국이니까 네. 사실상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황교안 후보자가. 네, 뭐 후보자도 그렇고 네. 정권 입장에서는 총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대행으로 가고 있는 것도 네.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꼼수를 부리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저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약에 안 준다면 네. 여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식이면 우리도 야당이 보이콧하는 데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로 혈들을 쳐야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지들이 야당이 됐을 때 우리가 이때 협조하지 않았냐 니들도 협조해라라는 심지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안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야 불문 예, 자료 안 여야 준다. 불문 자료를 안 주고 아, 있어요. 여야 아니, 불문. 지금 보세요. 같은 검찰 출신이 이렇게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검찰 출신 선후배들로 처음부터 포진이 됐다고 해서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의원님 오늘 황교안 후보자는 좀 태도가 어땠습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증여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세법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하면은 법리를 아직 잘 모르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께서 네. 대단한 법무부 명확하게 장관이시네요. 한 가지 말씀하신 건 있어요. 네. 대통령께서는 현재 메르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한 걸로 자기는 생각한다. 그 말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삼성한테 로비 받았나? 아니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인식, 그 인권운동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은 아웃 오브 안중이죠. 18일 동안 깔고 뭉갠 아웃 거 오브 아니에요? 안중. 잉글리시도 아주 특이하겠죠. 아니 지금 18일 동안 삼성 서울병원에 이 거쳐간 환자를 그냥 깔고 뭉개고 있었던 그 거 이름을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D병원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요, 그거 이미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는데 뭘. 그래도 항상 정부가 그 삼성인데 S병원이라고도 안 해. D병원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성인데 도대체. S. 왜 네. D병원이야? 몰라 왜 A, B, C, D병원이? D인가 봐. 배우가 뭐 병원 차렸어? 뭐야 알았어요. 도대체? 여하튼 이어서 그래서 이걸 18일 동안 깔고 뭉개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정조사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역체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 네. 한 기업체가 국민의 보건과 생명권과 이런 것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행위에 동조한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저는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인지하고 네.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회도 줬잖아요. 니들이 발표해라 빨리.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정 조치를 다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네. 그리고 보건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건데 거기에 대고는 무슨 또 어버이 연합회 와가지고는 막 마스크 쓰고 시위하고 있어. 네. 이것들은 도대체 마스크를 벗고 시위해야지 그러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분들도 국민인데.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박원순이 위험을 조장해서 괴담을 유포했다는 식의 논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괴담에 온몸을 맞서서 마스크를 벗고는 시위를 하셨어야지. 그 마스크 뭐 일회용도 아니고 여러 번 쓰고는 계속 네. 앞도 만지고 막 주머니 넣었다가 다시 쓰고 뭐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네. 아 정말 미치겠어요. 미치게가지고. 내가 어제 버스를 탔는데요. 네. 앞에 있는 할머니가 마스크를 하도 오래 써 지금 꼬질꼬질한 거야. 그냥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빨아. 버리시고요. 빨만 이거 버리시고요. 앞도 만지시면 안 돼. 이걸 앞에 원래는 코만 요래 누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 앞에 입하고 코는 만지면 안 돼요. 네. 그대로 귀에 있는 걸 벗어가지고는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들어가서 손을 딱 씻어야 되는데 네. 내가 길거리 다녀보니까 이 앞에 만져서 내렸다가 다시 썼다가 그걸 뒤집어 썼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니 마스크를 그럼 제대로 쓰는 법을 그러니까 그런 요령조차도 설명하든가.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지침을 안 주고 있어서 소위 할머니한테 내가 얘기하는 얘기했더니 할머니 큰일 나요.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제가 마스크 하나 가방에 있던 거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이거는 누가. 쓰고 야, 역시 약국 이거. 가서 일회용 싸니까 네. 돈 아끼시지 마시고 네. 며느리한테 사달라 그러는데 할머니 돈 없으면 그렇게 네. 장 기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외빈이 오면은 그 네. 빨간 카페트 깔잖아요. 예. 오늘 깔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오는지 보려면 국기 다는데 이제 네. 뭘 다나 보면 되거든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지. 지금 우리 여기 괜찮은 겁니까 국회? 안 괜찮지, 아 지금. 국회 보좌관 확진받아 사우디아라비아 누가 오신 겁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 고위직이 오셨겠죠. 고위직이 오신 거죠. 왕자가 오시네. 아 정말 국회의장님을 조만간 뵈려고 했는데 보면 안 되겠네. 마스크 쓰고 자, 그나저나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어찌됐든 메르스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그 밖에 모든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도 안 하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리고 바른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19금 자료와 관련해서 뭐 그 이를테면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9금은 개인정보 보호는 아니고 네. 그 본인이 법적으로 이건 수임받은 사건이 아니고 자문한 사건이니까 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이것이 수임인지 자문이조차 우리한테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한 적이 없는데 네. 그것을 일단 확인을 보여준 다음에 자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넘어가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를 믿고 사건을 맡겨준 그 사람들의 고객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펴는 것인데 그 내용의 측면들을 또 떠나서 네. 지금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주거나 지연시키거나 지난번에 병적기록부 그 흐리게 주는 것처럼 네. 왜곡하거나 이제 이런 네. 것들 반복하면서 당일날 아침에 지금 막 자료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때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또 하나씩 네. 답을 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검증이라는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끊임없이 아들에 대한 병적 기록표도 제출해 달라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본인 말처럼 본인이야 그렇게 힘 있는 가정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라고 하지만 주장을 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힘 있는 아버지를 그렇습니다.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보직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네. 오늘 끝내 이제 받긴 받았어요. 오후 4시쯤 주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뭐 있어요? 특기 자체 주특기가 3번 바뀌었어요. 보병에서 들어갔는데 네. 물자관리병으로 이제 배정이 됐어. 그리고는 좀 그게 좀 힘들죠. 물자관리병이. 네. 그래서 PC 행정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3번 바뀌었는데 더 그런 건 본인, 그러니까 아들 자체가 본인이 입사 면접을 할 때 네. 본인의 주특기는 부관병이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특기가 뭔지 어떤 부대에 어떻게 배속돼 있었는지 실제 부관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를 다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지금은 알아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보관병 가면 뭐 완전 그냥 이런 꿀빨 것들이 나왔네. 끊임없이 이제 반복돼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2012년에 200만 원 정도를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선관이나 이런 데 기타 간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 국회의원에게 네.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라고 하냐? 네.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네. 자기가 후원을 했는지 자체,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는지가 아니라 네. 내가 후원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를 못하겠다. 아, 그 유명한 예.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거 얘기를 하는 전두환이가 거거든요. 잘 쓰는 거 아니야? 1980년대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선관위에 네. 내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할 테니까 답을 주라 회신하라.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클리어하죠. 그런 것도 안 주는 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야. 안 주고 있다가 예를 들면 내일 오전이나 뭐 오후나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또 예. 검증할 시간 없이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도 개인 신상 정보니까 김모 의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또 네. 주면서 시간을 끌거나 그리고, 그러면 김모 의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이걸 또 이제 사람을 예. 잡아먹는 거죠. 예. 시간을. 아니 근데 참 일국의 총리 후보라는 분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나 같으면 깨끗이 씻겠다. 그죠? 자, 우선 임태훈 소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자, 이 병과 문제 3번 바꾼 아드님의 병과 이거 좀 분석을 해주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아니 있어요. 사실상 병가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네. 일빵빵이면 서민들은 계속 일빵빵이에요. 나올 때까지. 네, 소총수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야전에서 박박 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 총리 후보자라면 네. 아들한테 너 GP, GOP 근무 지원해라. 그리고 어떤 편한 보직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권력에 욕심이 있으면, 네. 권자의 욕심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하나의 자기의 앞길을 터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 뭐 보십시오. 모택동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전 참전할 때 아들을 맨 앞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인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호응받으려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면 아들도 건강해지고 국민도 존경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총리입니까? 네. 그러면 야당 의원도 이상한 소리 하면 야당 의원 공격해 준다고 국민들이. 예. 근데 지금 병적 기록 오늘 오후 4시에 제출했다고요?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털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며칠 전에 우리 예비병자 부모학교에서 부모님들 예, 질문하셨죠, 예, 의원님한테. 예. 이게 도대체 보직 배정 받는 게 네. 부대 배치 받는 게 어떤 기준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병무청은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랜덤으로 주특기를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어디 행정병을 하거나 사단장 따까리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직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서민들은 어디 군 출신 친척 하나 없나 있나, 찾아보고. 경찰 있나 없나, 공무원 어디 없나, 사급이라도 어디 있으면은 얘기해 주면은 누구라도 얘기를 하면 말 못해 대대장 따까리도 나거든.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개별적으로 한 건건의 문제라기보다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제 총리로 지명하실 때 적폐를 해소하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악을 철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운 계약서 문제나 혹은 뭐 전관예우의 문제나 뭐 아들의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네. 이분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혜택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월 1억씩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 예, 전관으로서. 아까 답은 뭐라고 했냐면 돈을 더 많이 벌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회계와 세금을 다 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로펌에 들어간 거다. 더 돈을 벌려면 개인 사무실을 낸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반대 거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죠. 개인 변호사를 하면 사실은 더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탈세하기 싫어서 나는 로펌에 들어갔다. 김병관 장관이 그 말 했었잖아요. 후보 그 낙마한 네. 국방장관이 그분이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했지만 네. 실패한 부동산 투기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여튼 다시 좀 들어가면 네. 사실은 구악을 다 해오면서 살아오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성장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와 생각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좀 끊어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 쪽만 보면 전관예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좀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뭐 요즘 군피아 문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네. 나옵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 전관예우가 되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똑같은 논리로 보면 그러니까 장성들, 장군들을 방산업체가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전관예우. 돈 짬짬이 하는 네. 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를 선주 회사가 네. 데려가서 짬짬이 하는 것도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대한민국이 그래야 끊어내자라고 부정부패가 하는 것이 사실은 척결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박근혜 정부의 목적일 그렇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전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네. 납득되지 않고 그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심각한 거죠. 오늘 하루 딱 해보니까 벌써 견적이 나온 것 같으시네요. 이 양반은 어렵겠다. 근데 언제 이거 처리돼요? 현재 그 최종적으로 상임위의 결의안이 언제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네. 며칠 날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조금 더 청문회의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로서는 위원들로 봐서는 이분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총리 후보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더 많이 지지해 주실지 그거에 네.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질문 좀 하셨어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아직은 그 질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은 음. 이제 자료 제출과 관련한 것과 큰 꼭지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 시각 점점 속속들이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총리실 관계자들 또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들어오시는데요. 7시 31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더 있어요. 버텨도 됩니다. 자,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선병역 면제 후 단마진.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김광진 의원님께서 그 처음으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한 우리 박정호 기자를 통해서 공개하신 그게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인기 있는 기사로 랭크되고 댓글이 막 실시간으로 뭐 분초 단위로 막 달렸어요. 심지어 제가 4,500개까지도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뭐 10,000개가 거의 다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확인이 되지 않지만 네. 여하튼 이런 정도로 이제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좀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일단 뭐 병무청이 냈던 답변과 거의 동일한 건데요. 네. 실무자의 착오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날짜는 7월 10일이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누군지 네. 그러니까 수도통합병원의 관계자인지 서울지방청의 관계자인지 네. 아니면 이후에 이걸 전산하는 사람이 잘못인지 어떤 누구의 실무자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지금 병무청도. 네. 근데 그냥 실무자의 착오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로서도 사실은 뭐 무슨 당시에 브로커를 저희가 만난 것도 아니고 네. 뭐 의료 기록을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나 후보자나 이것을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것은 아니고 네. 병무청이 저희한테 이제 이것을 해명하려고 수백 건 수천 건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그 공란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리에 쓴 사람도 몇 건 있다라고 하는 네. 걸 가져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 정말 수백 건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찾는 것이고 네.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건데요. 네. 참 안타깝게도 병무청이라고 하는 아주 힘없는 기관이 네. 이 상황에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이 슬픈 아, 대한민국의 현실. 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 후보자의 인사 그 총리실 산하의 인사기획단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화조차 없어요. 아니 그런데 병무청만 저는 난리가 났어. 아니 참. 그러니까 오기라는 게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이냐 11일이냐라고 한다면 네. 날짜를 약간 헷갈려서 오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날짜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줄에 써진 걸 안 보고 위에 줄만 보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아, 좀 근데 그 아닌 것 같은데. 병무 전문가시잖아요. 네. 군인권센터 그러니까는 소장이시니까. 왜냐면요 수기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건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전상망이면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당시엔 수기로 표기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봤을 거라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난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병무청이 변명을 하려면 네. 위에 밑에 날짜를 잘못 표기했다 그러면 다른 유사한 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처리했던 것들 중에 오기가 있는 것을 더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청문회가 수사와 비슷한 그러니까는 자료 제출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네. 엄격하게. 수사권에 준하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병무청이 그렇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황교안 후보자. 황교안 후보자께서는. 네. 그래서 본인 이제 피의자의 신분이고 네. 우리가 검사다. 네. 그래서 당신들이 증거를 제출해내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나는 무죄다. 네. 그러니 나는 사실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겠다. 지금 이 논리를 펴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인사청문회 장소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네. 의원이 대신 묻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하고 해명하고 또 필요하다면 네. 뭐 본인이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판하듯이 그래서 내가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이곳에서 황교안 후보자를 조명이 켜졌어요. 예, 조명이 켜졌고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럴 줄 도착을 할 알면 걸로 화장 좀 보이는데. 하고 올 걸. 그러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을 줄 그러니까. 알았으면 예. 이제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나저나 단마진 관련해서 황 후보자가 사실 의료 기록 이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말이죠. 그것도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5시 반 이때 질문에 네. 건보공단에서 있다는데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확인해 보니까 없다 그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번에도 건강보험공단 잘못입니까? 예, 그래서 건보공단은 저희한테 문서로 준 게 네. 후보자가 개인 정보를 동일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서로 네.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에서 본인이 이제 동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보면 네. 똑같은 전략과 전술이죠. 제가 지금 이제 건보공단이 퇴근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이나 이제 줄 텐데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병과 어떤 처방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면 이게 피부과 질환 중에서도 진짜 뭐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한 건지 병에 의한 건지 이거 의학 전문가에게 의사나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상쇄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자료 제출했다. 당신들이 주라는 거. 이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건보 기록이 일부 온 것 같던데요. 다른 아니요. 의원실에 90 몇 년도. 그 기록은 뭐냐면 저희가 요구하는 건 건보공단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건보공단이 온 것은 건보료를 연간 얼마씩 냈다. 이것만 온 거죠. 장윤선의 팟짱. 지금 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아파트 다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나요? 사실은 이 다운 계약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2006년도 이전 사건이니까 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사과하면 될 문제.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면 불법 행위가 명확한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법리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그 전에 것은 소위 말하는 관행과 관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자면 사과 정도의 취지는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지는 않고 네. 부동산에게 위임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그게 수준으로.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에게 위임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이제 이번엔 또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잘못이야? 네, 위임했는데 신고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다. 지금 황 이렇게. 후보자의 모든 잘못이 지금 그러면 병역 관련해서는 병무청, 건강기록 관련해서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부동산 업자 이렇게 잘못으로 무슨 지금 마마보이야? 뭐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운 계약서라 그러면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네. 그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3억 3천짜리 집을 샀다 이렇게 네.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2건을 써서 네. 본인들끼리 개인 간에 가질 때는 4억 3천으로 가지고 있고 네.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3억 3천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네. 이 인청 자료에 줄 때는 4억 3천짜리 계약서를 보내왔어요. 아, 또 약간 순진한 데가 있으시구나. 순진했어요. 아, 나는 이게 네. 그런 잔머리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청문회에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는 어떻게 그런 후보들이 없어 역대. 그러니까요. 정말 그게 지금 찌질해. 국민적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리를요 그러지 말고 네. 그냥 추첨해서 뽑아 네. 국민 중에. 그럴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근데 진짜 이게 찌질한 거 하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과태료 미납. 예. 이거 참 이게 그 이분이 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차량을 5번이나 그 압류당한 압류당하죠. 건 예. 있어요. 그럼 과태료 미납에 대해 나 이거 꼭 듣고 싶었어. 어떤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꼼꼼하신 분인데 네. 그것도 얼마나 꼼꼼하냐면은 그 과태료 미납 부분이 네. 사실 많은 국민들도 바로 내면은 그 벌점 붙고 뭐 하니까 그렇죠. 밀렸다가 이제 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기간에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네. 이제는 빨리 안 내면 돈을 더 많이 내게 이렇게 바꿨어요 제도를.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본인이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 것들을 이제 다 하시는데 네. 고위공직에 그 당시에도 어쨌든 고검장하고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 고위공직에 있었던 분이 이런 정도의 꼼꼼함과 편법을 자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네. 좀 웃기죠. 네. 그거는 아마 부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인의 잘못. 왜 부인의 잘못입니까? 부인한테 통장을 다 맡겼는데 아. 그 고지서 나라고 이러면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아. 부인 탓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군요. 가정부 탓을 하려나? 아니면 집사 탓을 하려나? 참 모르겠네.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은 이것을 백화점식 의혹제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총리 인준에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한 방이 없었다. 앞서 이제 임태훈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수요일은 이제 마무리 시점일 텐데요. 네,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뭐 큰 한 방이 없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희는 무슨 한 방을 터뜨리려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탕주의는 아니다. 예. 그리고 하도 역대 총리들이 너무 큰 잘못들을 많이 저질러서 자꾸 한탕 간이 자꾸 커지고 있어 국민들이 뭔가 스펙타클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저희들이 의원들이 주목을 안 못한다고 해요. 생각해. 네. 녹취록을 까고 무슨 네. 계좌를 추적해가지고 그걸 밝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현실도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뭐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서 뭐 메르스 대처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부의 모든 기구를 통할할 수 있는 역량과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있으신 분이냐. 공안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라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더 많은 판단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벌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 예. 국민들을 한데 다 어우러서 이제 끌고 갈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종교 문제도 그렇고요. 일부 그러니까 불교계 쪽에서는 또 반발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물론 이제 병역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꼭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생각하시죠. 종교관 관련해서도 네.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안수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고위공직자 됐을 때 어떤 정치 행위나 행정 행위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또 법무부 장관한테도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법무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남은 시간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총리 정도 되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뭔가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이 신의 소명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요 굉장히 이건 정말 이상하게 갑니다. 국정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신한테 반문을 하든지 자기가 네네. 신탁받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슨 고조선 시대에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당군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예. 문제는 자기의 확신의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무장관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계속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국정 부담도 줄이는 거예요. 사실상 네. 총리의 역할은 사실상 우리가 약간 대통령제가 이상해서 그렇긴 한데 총리의 역할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때가 컸었어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보면 네. 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총리를 저런 사람을 뭐 내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그런 확신성이 만약에 국민 부담이 됐을 때는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종교관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네. 좀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건 자기 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장 안 좋은 스탠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근본적인 종교관 뭐 이런 종교 근본주의, 기독교 제가 근본주의. 참고로요, 예. 저 가톨릭 신자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하고 같은 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분이 믿는 신하고 저가 믿는 신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광신도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미국이 네. 그 기독교 사회잖아요, 거의. 이때 황교안 총리 후보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요. 네네. 자기 종교를 내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 방문 해봐도요. 네. 보통 기도하고 먹잖아요. 지금 또 아메리카 얘기하고 있는 아니 거죠? 기도하고 먹는데 저희가 가니까 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배려심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있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그거는 강하게 해보세요. 종교에 네, 예. 종교관이나 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종교 분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분의 MB는 종교관을 서울을 좀, 뭐 갖다 바친다 그랬잖아. 예, 봉헌하겠다고 봉헌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내각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 큰일 나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하실 속은 분은 그럴 수도 있다니까. 아, 정말요? 어떻게 알아 속을? 뭐 알 수 없죠. 평상시 거기 교회에서 바라는 것들 종합 추론해 보면 나오는 네.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위험해.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 그나저나 메르스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요. 저도 오늘 현장에 있었거든요. 마스크는 아무도 안 하고 그 2m 반경 이내에서 침 튀기면서 인사청문회를 하셨어요. 이 메르스가 결국 황교안 인사청문회를 집어삼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억세게 운이 좋은 남자다, 이런 분석을 기자들은 하고 가오가 있습니다. 있긴 있나 봐.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메르스가요, 네. 중동에서 이제 발병한 건데, 중동은 건조하기 때문에 침이 튀기면 이게 마른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이 지금 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요새 건조특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침이 지금 중동보다는 예, 건조하지 않죠. 그렇죠. 침에서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시간이 미국은 70. 건조합니까? 미국은 남부는 안 건조하고 북부는 건조해요.
약간 침이 네. 다 마르게 72시간 정도 걸린대. 근데 이게 문제는 에어컨이나 이런 데 갖다 이제 달라붙으면 거기가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럼 더 길게도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이렇게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보도 내용을 보면 기저질환,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라든지 또는 백혈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많이 없고 공포에 대한 확산만 늘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포를 문자 막 몇 개씩 보내잖아요. 아니, 똑같은 거.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그 문자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까고 나서는 또 엄단하겠대. 유언비어살포자들은 그게 뭐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지금은 다시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아 짜증나 정말. 근데 사실은 메르스는 국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모든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여기로 모여가지고 그렇죠. 악수까지 하고 여기서 다 악수한 사람은 전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 중에서도 사람 제일 많이 모인 데만 찾아다니면서 악수하잖아요. 정말 악수하잖아요. 직업군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악수 메르스라고 악수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의원님 하루에 평균 몇 명하고 악수하십니까? 일단 악수 한번. 아니, 굉장히 찝찝하네. 오늘 그러면 여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면 안 되겠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7시 53분이고 우원식 위원장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간사십니다. 간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바쁜 듯이 막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들고 잠깐 모셔다가 그냥 좀 청문회 해볼까요? 청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속속 그 관계자들이 자리를 배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황교안 후보자 이제 좀 남긴 했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방송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라 뭐 미리 예상하는 게 다 이게 틀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느낌으로 봐서는 내일 오전 정도가 되면 야당도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부실되거나 왜곡되게 주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못 보신 척하고 가셨어요.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임태훈 소장님,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우원식 의원님 부르라며. 우원식 간사님, 잠시만. 네, 잠깐만. 네, 장윤선의 팟짱입니다.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마이뉴스의 장윤선의 팟짱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하라고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거 지금. 그것도 다 녹음되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 저는 일단은 뭐 청문회가 좀 진지한 진검승부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정책이 됐던 철학이 됐던 이런 것들이 야당 의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정 전반을 자기가 소신껏 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신탁 말고요. 이건 신탁은 소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장을 좀 기대하고 김광진 의원님의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듯이 그 마스크도 이상하게 쓰는 방법 좀 다시 개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입니다. 근데 누굴 지금 탓해요? 국립 뭐 의료원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 소신 있는 정치인,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생각하며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정치인을 원하지 몽상가나 궤변가나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마무리하려는 순간 우원식 위원장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그 청문회 지금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글쎄 뭐 우선 그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네. 청문회에서 이런 전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 확고하고 네. 그리고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이 판결을 통해서 네. 이제 그 뭐 검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판결 또는 어떤 재판에 어떻게 임했는지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지를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기 성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청원 아이스 건의 재판 이런 거는 정말 정관예우의 네.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오셨습니다.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그분이 변호사가 된 네. 건데 그거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더라고요. 뒤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낙마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요. 네. 우선 잘 검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네. 우원식 간사님까지 우정 출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권의 정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한교안 후보자 오셨는데 네, 가서 인터뷰하고 오세요. 싫어. 자, 인터뷰는 강신우 기자께. 직접 하시죠. 예.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